예, 안녕하세요. 노리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텍스트 레이어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텍스트 레이어의 애니메이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텍스트를 일단은 점으로 조금 이렇게 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얼라인을 통해서 배치를 시켜 놓고요. 글씨 좀 크게 이제 바꿔 놓을게요. 자, 텍스트에는 애니메이트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의 옆에 보시게 되면 애니메이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했었던 트랜스폼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역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애니메이트의 옆에 삼각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다양한 힌트를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 포지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포지션으로 이제 일단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포지션이라는 애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텍스트에는 이렇게 하단에 애니메이터 1이라는 애가 추가가 되고요. 레인지 셀렉터,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하게 되면 뭐 범위 선택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포지션이 나옵니다. 자, 여기 레인지 셀렉터 앞에 삼각형도 눌러 볼게요. 자, 삼각형을 열게 되면 스타트와 엔드, 옵셋으로 범위를 결정을 해 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범위가 힘을 받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포지션이 여기 어디 영역에 포함이 될 건지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타트와 엔드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좀 볼게요. 자, 포지션의 값을 움직이시게 되면 텍스트가 위아래로 움직여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폼의 포지션이랑은 틀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범위 선택기를 움직여 보시게 되면 스타트와 엔드가 있어요. 스타트는 우리가 써준 글씨의 무조건 맨 처음 부분이에요. 스타트 0%, 맨 처음 부분이 0%입니다. 엔드가 끝나는 부분 100%. 자, 글씨 전체가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간 이유는 이 140이라는 힘이 받는 전체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와 엔드 값을 바꿔주게 되면, 자, 스타트 값을 줄여볼게요. 그러면 텍스트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가 일부분, 요만큼만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전체 텍스트의 25%는 영역에 안 받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100% 나는 마이너스 140만큼 올라갔으면 좋겠어 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엔드 값도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25에서 6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만 나는 마이너스 140이라는 값을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범위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범위 선택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레인지 셀렉터죠. 자, 범위가 결정이 되면 이 범위를 움직여주는 게 옵셋이에요. 그래서 옵셋으로 우리가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값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값은 좌측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얘가 이 부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고 싶어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자, 처음엔 띄면 안 되니까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글씨가 있는 부분에 바깥쪽에 배치가 되게 만들어 줄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피아노 이렇게 눌러주듯이 표현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옵셋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거야 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모든 애니메이션들은 옵셋으로 많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제 포함 순서로 따지게 되면은 애니메이터라는 애로 힘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포함이 된 게 레인지 셀렉터죠. 레인지 셀렉터로 애니메이션의 범위를 결정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옵셋으로 맨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애니메이터는 어쨌든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애니메이터에서 힘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해주고 움직여줄 수 있는 범위를 결정을 해주는 게 레인지 셀렉터. 그리고 다시 옵셋으로 애니메이션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순서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따지고 보면 애니메이터를 통해서 힘의 종류나 크기를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는 가장 기본 값이 스타트와 엔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좌우측으로 움직여줄게가 옵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애니메이션이든. 우리가 글씨가 나타나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포지션이 싫어요. 나는 오퍼시티를 줄게요. 자, 여기 내가 점프가 되는 애니메이션처럼 글씨가 위로 올라가는 애가 아니라 나는 포지션이 마음에 안 들고 새로운 애를 주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여기에 add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add도 추가가 돼요. 레인지 셀렉터는 그대로 유지가 된 채 나는 다른 부분을 추가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프로퍼티에서 오퍼시티. 자, 점프가 되는 순간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투명도 기준 0만 주시더라도 글씨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대신 점프가 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요. 아, 나는 그냥 점프는 필요 없고 투명도만 나타났으면 좋겠어. 안 보이게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선택을 해서 딜레트로 지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렇게. 그래서 텍스트에는 이렇게 레인지 셀렉터, 어드밴스드 안에 있는 옵션을 조금 이따 해볼 거고요. 이제 오퍼시티라는 옵션을 이제 이용을 해서 값들을 정해줬어요. 우리가 계속 무언가 필요할 때는 add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값에 추가를 해줄 거야 는 add고요. 새로운 값이 필요해. 나는 점프도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애들이 필요해 라고 할 때는 또다시 애니메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add를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트에 제가 여기에 스케일 값을 넣어줘 볼게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터 1을 제외한 밑에 애니메이터 2가 추가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애니메이터 2가 추가가 됐고요. 똑같이 아무 기준도 안 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위에 애랑 똑같이 되어 있지만 종류만, 힘의 종류만 틀린 새로운 애가 추가가 됐어요. 자, 제가 스케일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점들이 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다 커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부분만 커지게 됐으면 좋겠어. 자, 대신 우리가 움직이고 이렇게 투명도 값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추가해 줄래? 라고 하고 싶을 때 새로운 애들이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렇죠? 투명도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스케일이 지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난 역시나 여기에 커지면서 다른 애도 필요해. 점프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애들을 통해서 다시 포지션 난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게 되면 투명도가 지나가고 점프가 되면서 커지는 애가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의 애니메이터 사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기준들을 먼저 정해놓고요. 옵셋으로만 거의 애니메이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다른 부분까지 다 이해가 되시면 스타트와 엔드도 역시나 애니메이션을 건드셔도 되고요. 오퍼시티 값이나 포지션 스케일 같이 우리가 힘의 종류도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요. 대신 주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자, 얘가 점프가 되고 있는데 제가 포지션의 값을 다시 00으로 맨 마지막에 바꿔줄게요. 그러면 높이 값이 점점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은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섞어가면서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단순하고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게 기준들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옵셋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애니메이터 사용 방식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어서 좀 더 방송에서 쓸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만 뿅.